네, 반갑습니다. 세무경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공부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를 이 물건을 이제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살펴보니까 여러분들도 좀 혼동을 하거나 착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교육 차원에서 이 강의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감정이 7,800인데 900만원까지 많이 떨어졌죠. 보니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대항력의 요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전입이 유지돼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점유, 거기 들어가서 살고 있어야 되죠. 맞죠? 자, 원칙상은 전입, 점유뿐 아니라 계약 체결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보증금을 주고 차임이 있다면 월 차임을 주고 이런 계약 간의 관계가 명확해야 돼요.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강제 경매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당연히 계약 체결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정상 임차인으로 보고 제가 전입하고 점유 부분만 특정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원칙은 계약도 정확하게 돼야 되고 전입도 특정 기간까지 유지돼야 되고 점유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물건 대항력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내려보니까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정보를 봤더니만 자, 말소 기준 권리가 여기 가압류인데 가압류의 등기 접수일보다 훨씬 전입이 빠릅니다. 확정일자도 그 전에 미리 받아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배당 요구는 2월 20일 날 요 법원이 지정된 배당 요구 종기일 이 날짜까지 서류 내세요 했는데 그 이전에 이제 냈죠. 자, 그리고 요 김씨가 경매를 넣었어요. 강제 경매 신청한 채권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채권자의 지위로 있으면 별도의 배당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을 한 것으로 당연 배당자로 간주가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요 김씨는 7천만 원의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 이 아파트에서 나가지 않을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대항력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900만원에 낙찰되든 1000만원에 낙찰되든 낙찰 잔금을 내가 법원에 납부를 하면 그 돈을 요 임차인에게 주겠죠. 경매 비용을 빼고. 자, 그리고 나면 이 임차인이 일부분만 배당을 받고 법원에서 나머지 본인의 7천만원 보증금 중에서 대부분의 돈을 못 받게 될 텐데 법원에서 주는 돈이 적을 거 아니에요. 왜? 제가 적은 금액의 낙찰이 될 거니까요. 그죠? 내가 1300에 낙찰 받더라도 이 돈이 법원으로 저희가 잔금을 내면 법원은 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제가 낙찰받고 잔금 낸 금액에 한해서. 자, 그래도 못 받는 금액이 1300이라 가정하면 5700 정도는 못 받죠. 그죠? 이 돈을 누가 내야 돼요? 낙찰자가 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싸게 받으나 좀 비싸게 받으나 얼마에 받든지 간에 결국 내가 잔금을 치르고 나서 그 돈이 임차인에게 배당으로 가지만 상당 부분 못 받는 금액, 그러니까 배당금과 합산된 7천만 원의 금액을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를 받든지 간에 7천만 원, 엄밀히 말하면 경매 비용까지 해서 한 7,200만 원 정도는 주고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물건이죠. 왜? 대항력 있는 임차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질문을 주신 분이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전입 확정일자 있고 배당 요구도 했어요. 매각물건 명세서를 열어보니까 자, 권리신고를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권리신고에 의해서 대항력이 있는지 전부를 따져보려면 일단은 요 공부상으로는 대항력이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 그 질문 주신 상담을 주신 분이 본인이 전입세대 열람원을 떼보니까 이 경매 사이트에서 전입세대 열람원을 떼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끔 제공을 많이 하죠. 자, 전입세대 열람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원래는 이제 여러분들이 떼야 되는데 경매 사이트에서 제공을 하고 있죠.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야, 이거 대항력이 깨진 거 아니야? 전입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만 대항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저희한테 문의를 주셨습니다. 자, 그 얘기는 맞습니다. 자, 현재 임차인이 본인의 보증금을 다 못 받았다면 계속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대항력의 유지 조건이 전입 신고가 유지되어 있어야 되고요. 주소지가 여기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점유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상시 주거는 안 해도 돼요. 문을 자기가 시건장치를 하고 안에 짐을 갖추고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렇게 직간접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요건이 갖춰져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전입세대 열람문을 떼보니까 전출하고 없네? 자, 등기 봤더니만 임차권 등기도 안 돼 있어요. 자, 이러면 대항력이 없어지냐? 그건 아니고요. 이 전입 유지의 조건이 기준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전입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냐 하면 법원이 자 권리자들 돈 받을 사람 신고하세요 라고 하는 배당 요구 종기일 법원이 경매 진행간에 지정을 하거든요. 감정평가 현황조사 하고 나면 자 이 날짜까지는 전입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날짜까지 유지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25년 5월 7일까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이 김 씨가 서류를 제출을 했고요. 내가 임차인에 대한 권리가 있다라고 2월 20일 날 서류를 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 배당 요구 종기일 5월 7일 사이에 약 석 달 정도의 시간이 있네요. 자, 이 중간에 전출을 해버렸다. 이러면은 문제가 됩니다. 자, 법상 배당 요구 종기일 5월 7일까지는 전입이 유지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권리 신고할 때는 있었던 걸로 이제 보여지니 일반적으로는 그 이후에 배당 요구 종기일이 지정이 되는데 그 사이에 전출해버리면 대항력이 깨져요. 대항력이 없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때 전출한 게 아니라 25년 7월, 26년 1월, 올 초에 나갔다. 예를 들어서. 혹은 이게 작년 5월 7일이 배당 요구 종기일이니까 작년 8, 9월에 나갔다는 얘기죠. 전출해버린 거야. 그러면은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자, 전입세대 열람은 조금 전에 뗀 거 한번 언제 뗐는지 한번 볼까요? 요거는 사설업체에서 뗀 건데 여러분들도 떼실 수 있어요. 자, 보니까 25년 9월 11일 날에 전입세대 열람원을 떼본 겁니다. 그랬더니만 전입이 없어요. 현 임차인이 전출해버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명확해집니다. 전출을 언제 했는지가 특정이 된다면 대항력이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가 명확하게 판단이 됩니다. 왜? 이 날짜 기준 이전에 전출을 했다면 대항력이 깨져요. 근데 아까 9월 11일이었나요? 25년? 이날 전입세대 열람원 뗀 1억을 보니까 이미 전출하고 없는 거예요. 근데 전출을 한 날짜가 25년 5월 7일부터 9월 11일 사이에 전출을 했다면 그러면 대항력은 유지되죠. 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전입하고 있었으니까요. 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입에 대한 기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전에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전출을 했는지 이 사이에 그러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전출했는지 여러분들이 특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항력이 있다 없다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뭐 가지고 지금 혹은 요 전입세대 열람원이 떼진 날짜 기준으로 전출을 해 있는 상태라고 해서 전입자가 없다고 해서 특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해되시나요?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한두 달 뒤에 나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대항력이 있는 거라고요. 근데 반대로 이 이전에 나갔다고 그러면 이전에 나갔다가 다시 전입을 안 했다 그러면 대항력이 깨집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세대 열람 내역 확인을 해보니까 전출하고 없는데요. 이거 대항력 깨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특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좀 더 딥하게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거 언제 전출을 했는지 확인해 볼 수는 없나? 사실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등록 등초본, 이 임차인분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보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해관계인도 아니고 소송 당사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뗄 수는 없어요. 그죠? 간접적으로나마 여러분들이 조사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이분이 언제 이사를 가셨는지 한번 특정을 해보시고, 물론 이사를 가더라도 전입은 더 늦을 수도 있어요. 이사일자와 전출일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가늠은 되겠죠. 만약에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날 이전에 이사를 나갔다면 그때 주소지를 이전했는지도 조금 더 타진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당연히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이사를 나갔다고 한다면 대항력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전출일자를 추정할 수는 있지만 명확하게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언제 전출했는지 이 날짜, 그러니까 배당 요구 종기 이후인지 이전인지 특정하기는 사실상 쉽지가 않다. 간혹 보면 진짜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전출을 해버리는 사람도 있긴 하거든요. 그걸 찾아내면 여러분들이 대항력이 깨져 있는 물건이니까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게 싸게 받는 돈을 버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이해관계인을 조사를 한다든지 또 다른 루트로 지인이나 인적 인프라가 있다면 저분이 언제 이제 옮겨갔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전입세대 열람원에 전입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여기 대항력이 깨져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특정하시면 굉장히 위험하다.
또 반대로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지만 이런 물건은 아예 사람들이 손도 안 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딥하게 깊이 있게 조사를 해서 이 임차인이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전출을 했는지 여러 가지 루트로 한번 조사를 해본다면 내가 정말 싸게 부동산을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여기 지금 전출을 뭐 빨리 했건 늦게 했건 지금 이미 전출해버리고 안에 짐 없으면 내가 그냥 들어가서 그냥 살면 끝나는 거 아니야? 요렇게 이제 문의를 주시는 분이 계세요. 자,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실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이미 지금 전출이 되어 있고 짐도 다 옮겨가고 그리고 출입문도 시건이 안 돼 있다면 그건 점유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 번호키 바꾸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살면 끝나는 겁니다. 따로 미배당 보증금을 내가 물어줄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안에 짐이 있다거나 현재 임차인분, 대항력 있는 임차인분이 문을 시건을 해놨는데 내가 그냥 문을 따버렸어. 이러면 불법적인 점유 침탈 같이 됩니다. 왜? 본인이 간접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시건 장치를 하고서 이렇게 전출을 해 있다면 이 부분에서도 또 다툼이 됩니다. 실제 소송으로 간다면 이 임차인이 본인이 출입 장치, 그러니까 비밀번호 등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내가 임의로 개문을 해버렸다 라고 한다면 주거 침범에 대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물건은 만약에 전출을 지금 하고 없는 상황이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도 그러면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인지 이후인지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요. 저는 좀 더 딥하게 조사하는 나름의 요령들도 있긴 한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저는 온갖 방법을 다 써보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이제 조사가 안 됐다. 확인이 안 됐다면 언제 전출했는지 모르겠어.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대항력이 있으므로 특정하고 현장을 가보는 거죠. 가서 문이 잠겨 있는지 안 잠겨 있는지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강제로 문을 임의로 개문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주거 침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이 안 잠기고 있다 이러면 한번씩 열어서 한번 볼 수는 있죠. 그죠?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근데 짐도 없고 문도 안 잠겨 있다. 그러니까 점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처럼 전출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경락받고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끝나는 게임입니다. 혹은 문은 잠겨 있는데 이 관리를 임차인이 하는 게 아니라 관리사무소에서 한다든지 이 출입관리의 주체가 모호하다 이런 경우 그리고 안에 짐도 없는 경우는 사실상 점유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대항력도 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관관계 단순히 전입이 유지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대항력이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전출 시기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인지 이후인지 체크해 보시고 또 그 부분이 특정 안 되면 대항력이 있으므로 전입 부분은 대항력이 있으므로 가름하고 점유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문이 이제 잠겨져 있고 실제 임차인이 관리를 하고 있다 싶으면 간접 점유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라고 판단하면 위험하고요. 문이 열려 있거나 관리의 주체가 임차인이 아니고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렇게 돼 있고 안에 짐도 하나도 없이 깨끗이 다 비웠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점유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대항력의 유지 요건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전입이 되어 있으면 이 전입은 유지된다. 그리고 점유는 상시 점유가 되어야 됩니다. 문을 잠그고 시건 장치를 직접 관리한다 하더라도 간접 점유로 인정될 수 있고요. 안에 짐이 있으면 당연히 점유라고 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이 두 가지 요건이 다 충족이 되어야만 대항력이 유지가 된다라고 판단하시고 이 둘 중에 하나가 명확하게 확실하게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을 확인해낼 수 있으면 대항력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대항력의 요건 전입하고 점유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얘기 드려봤습니다. 질문이 오셨기에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또 다른 얘기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